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건설 전문 로펌 법무및 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입니다. 제가 코소리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기가 좀 들어서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줄 컨텐츠는 전세 사기의 새로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신규 빌라를 1층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체결 날짜는 보면 2021년 11월 14일 날 체결하셨고요. 부동산 당일 중개인을 끼고 부동산 중개인이 이 소유자는 건설 사업을 많이 하고 빌라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 계약을 체결하셔도 임대 뗄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서를 보여주셔가지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전세금은 1억 2천이고요. 1억 2천을 전부 다 지급하셨습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임대인은 실제 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소유자 오땡땡시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도 오땡땡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계약은 21년 11월 14일 날 체결된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9월 11일 날 신탁사로 보이시죠? 보존 등기에서 다시 넘어왔고 다시 신탁사로 이전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신탁 원부 번호도 있습니다. 신탁 원부제 2020-168245라고 신탁 원부 서류가 있습니다. 이 신탁 원부 서류는 등기소 가면 발급을 해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땡땡씨는 소유권 기속되었다가 신탁사로 넘어갔습니다. 신탁사로 넘어갔다는 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신탁법상은 신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항은 담보신탁이에요. 즉 뭐냐면 이분이 이 건물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대출을 받으시면서 신탁사에 대신에 돈을 갚으면 나한테 돌아오겠지만, 신탁사가 그 사이에 이 담보를 관리해라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걸로 볼 수 있고, 우리 자산 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즉 현 임대인, 소유자는 우리 자산 신탁 주식회사라고 볼 수 있죠. 자, 설명한 것처럼 우선은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신탁 원부를 한번 떼보시면, 신탁되어 있는 자산은 그러니까 임대를 나기 전에 반드시 신탁사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지만 임차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일 신탁 원부는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등기소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등기 내용을 삼자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몰랐다고 해가지고 신탁사에서 나보고 못 줬잖아요, 이렇게 안 됩니다. 신탁 원부 내용은 표상된 등기부 등본의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탁 원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동의를 해야지만 임차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다면 반드시 중개 대상물에 관해서 신탁사의 동의를 받는 서류도 반드시 구비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동산 중개인이죠. 이분이 분명하게 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소유자는 지금 우리 자산 신탁 주식회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오땡땡시라고 기재를 해놨어요. 이 행위 자체가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중개 대상물을 오인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과실 또는 위법 행위가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부동산 중개인도 속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빌라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리해서 변호사를 수임해서 이 소유자 오땡땡씨에게 소송을 걸자고 얘기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나는 부동산 중개인도 믿지 못하니 너희는 한패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이런 케이스가 많으면 결국 전세왕, 빌라왕 이런 것처럼 이분은 이 소유자 오땡땡씨는 이 빌라 외에 다른 채무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사람이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개인이 솔선수범해서 모든 본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변호사를 따로 알아봐주고 이 소유자 상대로 여러 명에서 고소하게 도와주냐? 그게 아닙니다. 즉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 목적물을 중개함에 있어가지고 위 내용, 투탁자가 어떻게 되어 있고 소유자가 지금 무슨 문제가 되어 있고 신탁 원부상 이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얼마나 있고 그 다음에 신탁사에게 동의를 받고 이 동의에 근거해서 임대 계약이 이루어진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케이스도 우리 자산 신탁에서 내용 증명이 날라왔어요. 우리 동의 없이 신탁 자산을 임대했으니까 명도소송 제기하겠다. 이렇게 날아온 거예요. 우리는 다 모든 업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내용을 누가 이걸 확인할 의무가 있냐? 우리가 중개인한테 중개비를 주는 이유는 이 내용을 전부 확인해서 문제없는 중개물을 받기 위해서 이걸 준 건데 제가 판단컨대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관리를 했던 부동산이라면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신탁에 있는 것을 이 소유자와 알았거나 아니면 과실로 이걸 놓쳤기 때문에 중개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계약서에 근거해서 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근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중개인이 솔선수범으로 나오냐? 즉 자기한테 소송을 하지 말고 소유자한테 하라고, 그러면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또 여러분을 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도 중개사를 끼고 하면 한국공인중개협회장이 공제 증서를 줍니다. 공제 금액은 1억까지 줄 수 있게 공제 기간이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억으로 바뀐 것도 있으니 꼭 계약하실 때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께서는 공제 기간이 2011년 10월 18일부터 계약 기간 따위는 1억짜리가 있어가지고 1억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공제 조합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공제 증서가 있으니 이 공제 증서에 근거해서 1억까지는 아까 1억 2천이라고 말씀드렸죠. 1억까지는 협회를 통해서 공제 증서를 통해서 환불을 받고 나머지 2천만 원을 누구에게요? 중개사와 그 다음에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해야지 결국 내가 발생한 전세 피해금을 전액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즉 부동산 이런 전세 사기가 발생했을 때 중개인이 솔선수범한다는 것은 중개인이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소유자에게 떠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일 중개인이 알아봐 주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문가나 아니면 법무법인 기성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침착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